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이키 스니커즈의 4주년을 기념해서 스니커 더 토크쇼 2편을 준비했고요. 오늘은 두 분의 스타일리스트와 한 분의 컬렉터를 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를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컷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는 빈티지 에어포스 컬렉터 김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리스트 김도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이드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스타일리스트 겸 이제 비주얼 디렉팅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룹 이름이 파운더로 있는 에이리어라는 회사에서 브랜드 디벨롭멘터라는 이제 직함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는 권순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세 분께서는 언제부터 좀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패션에 관심을 처음 갖기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이제 남녀공학을 다니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성과 함께 한 공간에 있으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이.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때 한창일 나이니까 그렇죠. 뭐 이성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원초적인 이제 욕망으로 이제 패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지 않았나. 예. 그때는 어떤 패션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이제 교복을 완전 딱 달라붙게 이제 수선을 해서 입어가지고, 4통반. 네, 그렇게 수선을 해서 입고 다녔었죠. 도희님은? 저도 비슷하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진짜 많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차츰차츰 좋아하는 옷들을 사고 입다 보니까 지금까지 되게 옷을 좋아하는 직업까지 갖게 된 것 같은데, 아마 그때부터 좀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준희님은 비슬라 그 매거진에 인터뷰도 한번 하셨었죠? 예, 그렇죠. 거기서 살짝 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또 패션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중학교 시절에 이제 친구들하고 농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농구를? 예. 국내 이제 농구 붐이 엄청나게 불던 때여서 네. 이제 나도 좋은 농구화가 하나 신고 싶다. 좋은 농구화를 신고서 농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부모님을 졸라서 이제 그때 제일 유행했던 에어조단 에이스를 사고 싶었는데 네.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한 그거보다 한 3만 원 정도 샀던 이제 에어레이드 2라는 이제 농구화를 이제 뭐 저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네. 이제 사주셨죠. 그게 첫 나이키 제가 신발이었어요? 그렇죠. 공식 대리점에서 산 첫 나이키입니다. 네. 아무래도 패션을 학창 시절 때부터 좀 좋아하셨으니까 스니커즈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학창 시절의 스니커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다행히게도 뭐 저한테는 되게 좀 큰 뭐 운 중에 하나였는데 동네에 이제 댄서 형들이나 DJ 형들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입은 옷, 입은 신발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자라왔기 때문에 형들이 좀 이것저것 많이 정보를 알려줬거든요. 정보만 주고 제품은 정보? 안 주고. 제품은 네 돈으로 사라. 네. 네 돈으로 사라.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보를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이태원에 와서 네. 신발도 사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캔버스 하이 에어포스를 처음에 사지를 못하고 네. 뭐 대안으로 뭐 캔버스 미드 아니면 레더 미드 원하진 않았지만 캔버스 하이를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샀던 신발 정품들이 있었어요. 오. 근데 정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태원에 가서 호객행위를 당하는 거죠. 지하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캔버스 하이 신발을 3개를 보여줬어요. 네, 세 개 우리만 중에- 있는 거다 이러면서. 네, 그렇죠.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네. 3개를 보여줘서 제가 그 중에 2개를 샀습니다. 근데 그 2개가 가품이고 안산 하나가 정품이었어요. 진짜요? 그건 나중에 알았죠. 와. 네. 아니 사실 앞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편에서도 학창 시절에 샀던 신발이 모두 다 가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가품을 한 번씩 구매했던 경험은 누구나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저는 막 이렇게 가품이랑 재미난 에피소드는 아닌데, 어렸을 때 옷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잡지를 진짜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한국 내에서는 판매하는 어떤 스니커즈들 관련돼서 사실 종류도 되게 다양하지 않았었고 색감도 되게 다양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봤던 잡지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나라긴 한데 일본 내에서만 그 표현되는 어떤 스타일링들을 봤을 때 보면 되게 다양한 스니커즈들도 되게 많았었고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나이키 신발들도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거든요. 주변 형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라는 질문을 하고, 정말 가깝지만은 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을 갔었는데, 정말 그 형들과 제가 봤던 잡지에서 봤던 되게 신기한 제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제품을 갖고 온 건 아니지만은 몇 제품을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뭔가 보여주고 자랑도 많이 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어린 나이 일본을 갔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리사이드님은. 처음 제가 브랜드 신발을 샀던 게 나이키 에어포스 리드 흰색의 회색. 이제 수옷이랑 이제 밑창 아래 이제 부분만 회색인 이제 그 모델을 샀었거든요. 그 모델을 처음 사고 뭔가 이제 친구들이 뭐 나이키 신발 신었다고 뭐 신고식 한다고 막 밟고 막 맞아요. 이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처음 사봤던 이제 브랜드 신발 이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이키 스니커즈가 사실 이 시장을 되게 막 주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좀 기억에 남는 신발 혹은 패션이 좀 있을까요? 패션이나 그런 트렌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 90년대 이제 중후반이 뭐 줌플라이트나 이제 에어맥스 95 같은 좀 하이테크 네네. 슈즈에 땀복 바지라고 하죠. 예, 그런 좀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좀 그런 분들이 멋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도희님은? 사실 되게 예쁘고 인상 깊은 신발들은 진짜 많은데 최근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스캡타라는 래퍼가 에어맥스를 신고 랩을 하는 영상을 봤었어요. 근데 제가 뭔가 기존에 봤었던 에어맥스의 스타일링이랑은 좀 다르게 아무래도 출신 자체가 영국이다 보니까 네네. 그 본토에서 뭔가 나오는 여러 가지 그가 갖고 있는 아우라가 섞인 뭔가 에어맥스의 느낌이 되게 셌었거든요. 반했구나. 그 부분에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다가 추후에 그의 이름으로 뭔가 같이 콜라보가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네. 동경하고 있었던 어떤 래퍼가 되게 좋아했던 스니커즈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왔다라는 게 너무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사이드님은 혹시 그 좀 기억에 남는 뭔가 패션이나 스니커즈 있으세요? 이제 2000년대 초반 이제 그런 그때쯤 이제 에미넴 패션을 보면서 이제 에미넴이 무심하게 이제 통큰 트레이닝 팬츠나 이런 의상에 비니나 캡 같은 걸 쓰고 이제 에어조던 3 네. 같은 신발을 신고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했던 게 나 존나 멋있어 이렇게 꾸민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무심하게 툭 내던진 약간 그런 스타일링이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대를 이제 관통하는 언제 입어도 쿨하고 멋있어 보이는 약간 아웃핏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오늘 저 그렇잖아요. 예. 래퍼 같으시네요. 오케이.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쯤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힙합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동경하던 약간 그런 아웃핏이 지금까지도 뭔가 패션의 뭔가 과한 꾸밈보다는 실루엣이 중요하다라는 약간 혼자만의 철학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거를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신고 나갈 신발을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고 좀 패셔너블하게 신는 좀 팁이 좀 있을까요? 의류나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그냥 그대로 입는 것보다는 뭔가 제 나름대로 뭐 DIY 형식으로 뭔가 커스텀을 해본다던가 제가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서 그런지 만들고 이런 걸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발 같은 것도 아예 커스텀까지는 일반 사람들도 힘들 수 있겠지만 뭐 인터넷이든 뭐 그런 뭐 동대문 가면 신발끈을 팔잖아요. 네. 그런 신발끈을 되게 다양한 종류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색깔별로.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공되는 뭐 여봉끈이나 기존의 이제 신발끈보다 뭔가 이제 색깔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길이가 좀 더 그러니까 길이도 뭐 다 다르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신발끈이 긴 거를 갈아 껴서 해서 좀 더 흘러내리는 약간 핏으로 한다든지 그런 포인트에서 하나씩 좀 차이를 두셨구나. 네, 그래서 뭐 올백 포스에 뭐 빨간색 신발끈을 껴본다든지 약간 이런 포인트를 주면서 남들과는 좀 다른 뭔가 변화를 좀 스타일링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일단 일반 대중분들이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가장 좀 편하고 미니멀하게 신을 수 있는 게 그 에어포스 블랙 포스.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검. 네, 올검. 그러니까 그게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가장 뭔가 그 밸런스가 정말 잘 맞는 신발이다.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통큰 바지든 네. 아니면 뭐 반바지든 간편한 의상에도 다 잘 맞는 신발이기 때문에 그런 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썰컨님한테도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컴플렉스 매거진이라고 그 에어포스 1 컬렉터에 선정이
되셨어요. 아,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만큼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으면 선정이 되죠? 글쎄요, 뭐 수량이 뭐 저보다 많으신 컬렉터분들이 세계적으로 더 많으실 테니까요. 제가 사실 뭐 선정이 뭐 된 이유는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뭐 에어포스 원만 한 300켤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쉬지 않고 그냥 쉼새 없이 계속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네. 신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80년대, 90년대를 포커싱을 해서 이제 제 컬렉을 하다 보니까 수량이 굉장히 이제 없거든요. 네네. 네, 뭐 공급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죠. 아. 네. 네, 이제 뭐 판매를 세컨 시장에 하시- 잘 네. 내놓으시질 않으세요. 않으시죠. 네, 소장의 의미를 굉장히 좀 많이 두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이제 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뭐 어떻게든 여기저기 디깅해서 네, 여전히 꾸준히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발매한 에어포스 원 있잖아요. 아, 네, 그 NYC. 네, NYC 네네. 볼록이라고 불리는 예, 그렇죠. 네. 그것도 구매하셨나요? 아, 네, 그거는 제가 그 최근에 저 SNKLS에서 그 이제 마추가시라는 네. 콘텐츠를 하나 촬영을 했는데요. 네네. 그때 촬영을 하고 네. 저 SNKLS에서 이제 뭐 감사하게도 선물을 아, 하나 주셔가지고 선물로 네,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일단 뭐 하나 정말 운 좋게 가지고 있고요. 오. 근데 제가 98년에 발매했던 뭐 오리지널 모델이라고 해야겠죠. 네. 이제 동일 컬러웨이에 이제 오. NYC가 이제 세 군데 네네.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델이 제가 없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에 나온 모델이 굉장히 뭐 제 생각에는 네네. 네, 뭐 오리지널 모델의 뭐 좀 디테일이나 잘 살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가을에 좀 열심히 한번 신어보려고요. 네. 아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네. 구하기 제일 어려웠던 포스가 뭐예요? 구하기 쉬웠던 에어포스는 일단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구하기 어려웠던 거는 캔버스 이제 미드나잇 네이비 버퍼에 네. 이제 메탈릭 실버 이제 스우시로 되어 있는 오. 캔버스 미드 모델을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캔버스 마지막으로? 모델. 네네. 그 두 분께서는 사실 좀 아까 솔컨님한테 했었던 질문의 연장선이긴 한데 구하기 어려웠던 신발이 있으셨어요? 저 최근에 네. 되게 어렵게 구했는데 나이키 시티 나이프라고 네. 그게 이제 되게 뮬같이 슬리퍼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되게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키 제품 중에서 되게 아카이브 제품을 네네.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 제품이 제가 뭔가 이렇게 디깅을 하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유럽에 있는 친구한테 네. 뭐 연락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좀 구매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 솔컨님은 좀 해외 유명 컬렉터랑도 교류가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으세요? 아, 네네. 있어요. 그 솔컨님이 보시기에 한국 스니커 컬처와 좀 해외 스니커 컬처의 좀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해외나 국내나 어떤 뭐 말씀하신 스니커 컬처의 차이는 저는 없다라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대륙간 발매되는 모델들이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네네네. 뭐 수량의 차이 정도만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원체 온라인 커머스라는 그 이제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뭐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미국에 있는 신발도 살 수 있는 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신발을 사고 매장에 줄을 서고 이런 거는 전 세계 어디서나 다 동일하게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인 것 같아요. 두 분은 혹시 한국과 외국의 스니커 컬처의 좀 차이점을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뭐 스니커뿐만 아니라 뭐 패션 시장 포함해서 담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 좀 뭔가 많이 유행하는 무너졌다. 것도 거의 다 똑같고 20대 초반, 네네. 10대 때는 뭔가 일본보다 10년 느리네 마네 뭐 이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흐름 자체가 같이 흘러가는 느낌이랄까. 두 분의 스타일리스트 분들에게 좀 질문이 있어요. 현재 좀 이제 패션 시장의 흐름? 신발의 쉐입이 되게 많이 변해가잖아요. 패션에 따라서는 그러니까요. 또 유행하는 신발이 바뀌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발매하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뭔가 클래식한 제품들보다는 뭐 해체주의적이고 좀 더 청키하다 그래야 되나? 얄쌍하거나 약간 좀 날카로운 쉐입보다는 좀 더 뭉툭하고 아웃솔이 좀 더 두껍게 나온다던가 트래비스 스캇이 나왔듯이 뭔가 역스우시를 한다든지 사카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스우시를 뭐 2개, 3개 이렇게 겹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콜라보 모델 말고도 일반 모델에서 뭔가 해체주의적이고 뭔가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오프화이트 요번에 조던 발매하는 것도 아웃솔이 뭔가 되게 뭔가 부서진 듯한 약간 뭐 그런 샘플로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네네. 저는 사실 이게 패션이나 약간 좀 요즘 트렌드에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나 약간 영상적으로 자극적인 게 되게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시각적으로 영화나 약간 드라마 이런 패션에서도 그런 거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신발에도. 도희님은? 요즘 막 나오는 그런 제품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는데 제가 네. 보고 있는 그 어떤 섹션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되게 그 정말 아카이브된 제품들을 정말 그 디깅을 많이 해서 구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정말 나이키였나? 라고 싶을 정도의 정말 그 요즘에 나오는 그런 디자인이랑은 정말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그런 거를 구해서 뭔가 조금은 더 다른 스타일로 변형을 해서 입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봤고 설득력 있게 스타일링을 한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도 확실히 그런 씬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나이키 에어 목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네네네. 좀 과거에 나왔던 제품들이 훨씬 더 컬러나 뭔가 어떤 신발의 밸런스적으로도 봤을 때 보면 훨씬 더 뭔가 예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질문해 주신 거에 답변은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스타일리스트와 한 분의 컬렉터를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스니커즈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더 많은 컨텐츠와 재미있는 기획들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